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의 석훈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기묘사화, 피의 흔적 제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저자이신 임도혁 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묘사화, 피의 흔적을 쓰신 저자 임도혁 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우 반갑습니다. 아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1961년생이고요. 예, 충남 논산에서 출생했습니다. 예, 논산중학교,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렇게 졸업하고요.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특히 이제 대전 충청 지역을 맡아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5년 전에 퇴직하고 예, 뭐 대전 언론문화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지금 한밭 FM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기묘사와 피의 흔적 작가 임도혁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의 주인공들은 기묘 명현들이에요, 그죠? 예.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 이제 작가님이 가장 먼저 얘기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신 분이 사제당 안처순입니다. 사제당 안처순. 사제당 안처순 누굽니까? 어떤 인물이죠?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뭐 서두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초수는 이제 김유재현 수필, 김유재현 수첩이라는 두 첩을 남긴 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안초순에 대해서 이렇게 참 뭐 공부라고 할까 하면서 참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 책의 소제목에다가 그 안초순 편에서 뭐라고 썼냐면 뭐 그래서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 뭐 주연 뭐 그런 주연 못지않은 조연, 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제가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정암 조광조, 뭐 충암 김정 이런 분들은 알아도 이제 안처순은 잘 모르는데요. 안처순이 그 당시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저는 참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적인 매력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예. 그 안처순이 그 처음에 그 전라도 화순 지금 이제 당시 능주라고 했습니다. 예. 화순의 유배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조광조는 중종이 뭐라고 칭했냐면 붕당의 괴수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살림을 일거에 그런 죄목으로 해서 다 귀양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조광조는 그 붕당 괴수라는 이유로 귀양 간 지 한 달 만에 사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중대한 죄를 범해서 귀양을 간 사람을 그 당시 안처수는 구례 현감이라는 현직 관료였어요. 예. 현직 관료가 그 죄인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가 없죠. 예. 자기 직도 내놔야 되고. 그럼요. 예. 잘못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그리고 지금처럼 뭐 자동차나 무슨 뭐 통신이 발달한 시기도 아니고. 그 기묘사화가 1519년 음력 11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참 추울 때였어요. 그 추운 겨울에 구례에서 화순까지 그 당시 걸어서 갔겠죠. 그 겨울에 밤낮 없이 걸어서 조광조한테 가서 조광조를 위로하고 그 대화도 나누고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그러면 어떤 인연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처순도 구례 현감 이전에 그 중앙에서 관료 생활을 하고 있었고, 같은 신진 사림인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군요. 말하자면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중앙에 진출해서 관료 생활을 하고 있던 같은 사림들. 근데 안처순이 또 그 이어서 잠 김구를 찾아갑니다. 그 당시 김구의 유배지는 남해군이었어요. 남해. 남해요. 예.
지금은 다리가 있어서 예. 뭐 육지화 됐지만 옛날에는 그 섬이었죠. 예. 그 남해를 또 배 타고 건너가서 김구를 만나서 위로해주고 또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이제 순응안씨 명문가에서 태어난 덕에 예. 경제적으로 비교적 넉넉했어요, 안철순이. 예. 그래서 이제 옷감, 뭐 붓, 종이 또 좀 먹을 거 이런 걸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뭐 위문품이죠. 예. 그거 갔다 옵니다. 또 그때 충암 김정은 예. 제주도에서 이제 위리안치 가시덩굴로 둘러싸인 집에서 귀향 생활을 또 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 예. 제주도까지 갑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은 제주도 뭐 비교적 쉽게 갑니다만 옛날에 제주도를 배 타고 간다는 건 자칫 목숨도 왔다 갔다. 왜냐하면 풍랑에 배가 그렇죠. 뭐 걸핏하면 뒤집어지니까요. 예. 제주도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목포에서 배 타면 지금도 한 그 뭐냐 쾌속선이 아닌 일반 배로 5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근데 김정도 찾아가서 이제 뭐 그 좀 위로를 해주고 물품도 갖다 주고 이럽니다. 정말 그 뭐 용기, 뭐 정의감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야말로 아주 따뜻한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왕한테 지켜서 예. 이제 당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예. 정치적 동지를 인간적인 면모, 인간적인 그 귀감. 예. 그러면서 이제 예.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예. 편지를 주고받아요. 아, 그래요. 예. 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4대 명필이라고 그래요. 예. 그 우리 흔히 아는 한석봉, 뭐 안평대군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조선 전기의 4대 명필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글씨를 잘 써서 당대에도 이제 유명했던 명필인데 예. 이제 안철수는 자기 그 김구한테 이제 직접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이제 사람을 시켜서 인편에 물건을 보내주고 이렇게 편지도 왕래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김구한테 이제 뭐 붓, 종이 이런 걸 보내주면서 야, 너 글씨 잘 쓰니까 나한테 글씨 좀 하나 멋있는 거 하나 써줘봐. 막 이런 청도 하고 그래요. 그렇구나. 예, 그럼 저 김구는 야, 내가 이게 유배지에서 있다 보니까 붓이 상태가 나빠. 그러니까 이 갈필 뭐 이런 펜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냥 적당 좋은 붓으로 못 써서 글씨가 별로니까 그냥 감안하고 봐줘. 예.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김정은 당시에 이제 술을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 이제 뭐 그 술로 이제 시름을 잇고 예. 이제 그러니까 막 거기다 절절하게 야, 나 제발 술 좀 하나 보내줘. 나 여기서 술 아니면 못 살아. 하니까 또 이제 안철수는 술도 보내주고 그렇게 인적으로 물적으로 뭐 심적으로 여러 가지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귀양간 어려움에 처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리고 또 이미 조광조는 이제 죽은 후였죠. 김정을 찾아가거나 김구를 찾아가. 조광조는 한 달 만에 음력으로 12월에 사약을 받으니까요. 예, 그 김구나 김정을 찾아간 건 조광조가 사약을 받은 이후에 찾아가는 거예요. 조광조가 사망하고 나서도 그렇게 친구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사약을 받아서 죽은 뭐 그런 지경인데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물건을 주고 또 그 후에도 편지를 주고받고 대단하시네요. 합니다. 자기한테 득될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럼요, 그렇죠. 예. 어떤 저 모임의 총무 같은 역할을 톡톡히 했네요. 그래서 참 저는 이 안철수한테 참 깊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 또 이제 나름 그 당시 안철수니 김효 재현, 김효 명현들한테도 큰 이제 중요한 그래서 역할을 했었고 그 아까 주고받은 편지 전별시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편지들이 첩으로 이제 묶여서 이제 전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대 선비들이 김효 재현, 김효 명현들을 굉장히 추앙을 하고 숭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효 명현들이 남긴 필적, 그 사람들이 남긴 글씨 이걸 악모를 해요. 말하자면 우러러 받들고 연모해요. 그래서 그 김효 재현 수필과 수첩이 있다는 걸 알고선 그 안철수의 후손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야, 그 첩 좀 하나 좀 잠깐 빌려줘. 나 보고 돌려줄게. 하는데 그 필적을 간직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금 같으면 사진으로 찍었겠죠. 사진으로 그대로 찍어서 뭐 인쇄를 하니까 뭐 문제가 뭐 쉽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게 못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글씨를 그대로 흉내내서 씁니다. 어. 말하자면 그림을 모사하듯이 그림을 그대로 왜 위작 그렇죠. 그대로 그리지 않습니까? 네. 그 사진으로 찍기도 하지만 손으로 그려서 위작을 만들기도 해요. 글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씨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요. 제일 먼저 글씨 훈련할 때 하는 게 그 모사입니다. 그대로 베껴 쓴 훈련.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모사를 내서 간직하고 있거나 또는 모사를 한 다음에 이걸 목판에 새겨 가지고 그대로 글씨 형태 그대로 목판에 새겨서 이제 인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직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그냥 글씨체는 그대로 아니지만 정암 조광조 선생이 이런 시를 지었어 절명시 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자기 각자 필체로 써서 보관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김효재 연수필 김효재 연수집은 나름 선비들한테 굉장히 그 악무하던 그런 필적으로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게 그냥 어떤 뭐 사사로이 그냥 취급되던 그런 물품이 아니라 그때도 되게 유명한 그런 베스트셀러였었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야 알겠습니다. 사제당 안처순 인간적인 매력을 한번 느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학포 양팽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양팽손은 조광조의 주검을 걷어서 매장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쓰셨는데 양팽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그 양팽손은 뭐 한마디로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그래요. 제가 이 소제목에 죽음도 초월한 두 선비의 브로맨스 뭐 이런 소제목을 달았습니다만 그 조광조와 양팽손은 나름 인연이 깊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뭐 두 사람은 친구 같기도 했고 또 같은 직장 홍문관에서 관료 생활한 직장 동료이기도 했고 또 함께 기묘사화를 겪은 기묘 명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인연들이 있는데 그 조광조가 그 전라도 이제 화순으로 귀향을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양팽손도 집이 화순이었습니다. 그 당시 양팽손은 귀향을 가지는 않았었어요. 단지 이제 벼슬을 그냥 내놓고 자기 집으로 낙향해서 돌아가 있었던 상태였죠. 징계가 약한 축에 속했네요. 그런 편이기도 했고 그 왜 이제 이렇게 뭐 죄를 주고 할 때 뭐 재수 좋게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재수 나쁘게 죄가 또 무거워지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양팽손은 좀 재수 좋게 그 뭐 귀향이라든지 허용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그 삭탈 관직만 당했어요. 벼슬을 버리고 벼슬을 뺏긴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인 화순으로 돌아가 있었는데 이 제주 양씨들이 지금도 전라도에 많이 살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주도하고 전라도하고 지리적으로 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화순에 제주 양씨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마침 양팽손의 집하고 그 조광조 귀향지하고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한 뭐 제가 뭐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뭐 10여 리 정도.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양팽손이 매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제 뭐 세상에 대해서 뭐 그 학문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뭐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고 야 이 세상 왜 이 모양이냐 뭐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 뭐 그런 밤새 이제 뭐 했겠죠.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한 달 만에 그 조광조가 이제 사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왕에게 사약을 받은 그 주검은 거두어지지 않아요. 그냥 내팽개쳐져요. 장례를 예법에 맞추어서 장례를 못 치릅니다. 단종 영월에서 죽은 단종 그렇지 않습니까? 단종을 그 호장 어몽도가 밤에 몰래 그 목숨을 걸고 거두어서. 단종 시신을 거두어서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제 양팽손도 그 조광조의 주검을 밤에 자기 아들하고 달구지를 끌고 가가지고 밤 몰래 이제 그 달구지에다가 조광조의 시신을 싣고 자기 근처 야산에다가 몰래
묻어요. 아. 그래서 감회장을 합니다. 네. 위험한 행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그 얼마 후에 그 한양조 씨, 예. 조광조의 후손들한테 야 이제 조금 이제 전국이 이제 누그러졌을 때 예, 안정되고 예, 나서. 알려줘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했죠. 아.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런 인연으로 조광조를 배양한 용인의 심곡서원에서 조광조와 양평손을 같이 두 분을 모시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리고 또 화순에 전라도 화순에 이제 죽수서원이라고 있는데 예. 죽수서원에서도 양평손과 조광조 두 사람을 같이 배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예. 500년 동안 죽어서도 제사밥을 같이 먹고 있는 사람. 아, 그러네요. 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야. 그래서 두 사람의 그런 우정이 참 돋보이는 와. 그렇습니다. 야,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학포 양팽손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저는 이분이 좀 그 뭐랄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현대의 현대판 예. 뭐랄까 눌제 박상이라는 인물인데 예. 눌제 박상이라는 인물이 에피소드도 있고요. 사실 그 저 뭐냐 요즘에 마동석 예, 마동석 상당히 좀 과격한 행동파죠. 예. 행동파 예. 야, 이런 그 선비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눌제 박상에 대해서 좀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박상이 이제 뭐 이건 예. 이제 아마 정사에 등장한다기보다는 뭐 야사에 등장하는 게 아닌가 뭐 싶습니다만 박상이 이제 그 전라도 사람이에요. 네.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 예. 예, 그 전라도 광주의 유력 성씨 3개 성씨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는데요. 예, 고기박이라고 합니다. 고기박. 예, 아, 고는 제주고씨. 제주고시.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고시가 거기도 많이 계신가 봐요. 제주도에서 전라도 가까우니까 가까워요. 아까 양씨처럼 아, 그렇군요. 예, 제주 양씨 제주고씨. 어.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고씨가 좀 많이 있고. 살고요. 그 유명한 그 이황과 예. 뭐 몇 년 동안 편지로 주고받고 뭐 기대승 또 뭐 아. 고경명 이런 아. 사람들 고경명 이런 사람들 그 바로 고씨들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기씨 기씨. 이것도 이제 김효사와하고 관련이 있는데 김효사와 때 화를 피해서 예. 행주기 씨예요. 행주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행주산성 하듯이. 예. 그 고향 행주 사람들인데 김효사와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효사와 때 기준이 화를 입으니까 예. 그 기준에 뭐 그 사촌 조카 이런 사람들이 광주를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광주의 기씨가 후손들이 번성을 해가지고 거기. 광주의 유력 성씨가 됐고요. 아, 그렇군요. 또 박씨는 충주 박씨들입니다. 예. 우리 충청도 충주. 예. 근데 그 박씨들도 이제 이 박상의 선조인 박사암 박순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거기서 번창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뭐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 박상이 이제 어딘가 벼슬을 하고 있을 때 그 이제 김효사와 전일입니다. 연산군 시절에. 예. 연산군 시절에 우불이라는 혹은 이제 쇠불이라고도 해요. 우가 소우자 써서 옛날에 뭐 이름이나 성씨가 제대로 없었으니까 예. 우불이 쇠불이 막 그냥 불렀는데 이 사람의 그 누이 동생이 연산군의 애첩이었어요. 아, 예. 우부리의 누이가 예. 연상군 애첩.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쇠불이가 이제 좀 말하자면 천민인데 예. 그 자기 연산군 애첩의 그 힘을 믿고 거기서 행패를 많이 부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상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쇠부리를 붙잡아다가 때렸는데 그만 과하게 때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이제 박상이 그 도망을 갑니다. 이제 뭐 연산군 애첩에 뭐 그 남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옛날에 사람을 죽이면 뭐 안 되죠.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저기 금강산까지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일도 이제 있었고요. 그건 이제 뭐 야사고 예.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뭐 다른 데 있습니다.
이야기하자면 길어지는데. 예. 그럴까요? 그러면 여기서 예. 그러면은요. 예. 둘째 박상까지 알아봤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겨울 이야기 조관우가 부릅니다. 내게 잊혀지지 않는 겨울 얘기가 있어. 그 얘기 속엔 두 여인이 나오고 추억의 노래가 흐르는 카페도 있고 아직도 난 널 사랑하고 모두 들떠있던 축제의 그날 그녀가 나를 끈 그곳에 아주 작고 어린 소녀가 날 보며 메리 크리스마스 웃고 있었네. 기억하나요 우리 사랑을. 그땐 서로의 아픔을 함께 했었죠. 이젠 무엇도 남아있진 않지만 하얀 눈 내리던 그날의 입맞춤은 기억해요. 너를 가지려던 나의 꿈들은 눈 속 어딘가에 묻혔고 우리 셋이 함께한 그날의 파티는 세상 어느 것보다 따스했었지. 돌아오는 길에 너의 뜨거운 입맞춤에 나는 하늘을 날았고 안녕하며 돌아선 내 머리 위엔 어느새 하얀 눈이 내려 있었지. 기억하나요 우리 사랑을. 그땐 서로의 아픔을 함께 했었죠. 이제 무엇도 남아있진 않지만 하얀 눈 내리던 그날의 입맞춤은 기억해요. 나는 아직도 너를 잊지 못하고 지금도 이 길을 아울러 걷고 있는데 너는 지금 그 어딘가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까. 우리 사랑은 그땐 서로의 아픔을
예, 눌제 박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눌제에서 이 눌자가 말 더듬거릴 눌자더라고요. 이제 예. 말을 더듬거린다든지 꾸밈 없이 바른 말을 하다라는 뜻도 있고 입이 무거워서 잘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서릿발 같은 기계를 지닌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예. 쓰셨더라고요. 박상이라는 인물 아까 에피소드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더 재미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말 부탁드릴까요? 재미라기보다는 예. 이제 박상의 용기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하고 아.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제 의미도 있고요. 예. 예. 그런 일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1515년 예. 그 중종의 계비 장경화후가 그 인종을 낳고 죽어요. 아, 예. 아시겠지만 중종의 왕비, 이제 후궁이 아니라 예. 정식 왕비가 누구 있는지 잘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 단경왕후가 있고요. 단경왕후, 단경. 예, 예. 신씨. 이 누구냐면 예. 그 연산군 때 그 신수군의 이제 딸인데요. 예. 최근에 드라마 7일의 왕비라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예, 7일의 그거 왕비. 봤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그 왕비 역할을 딱 7일밖에 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예.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예. 진성 이제 중종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진성대군이었지 않습니까? 예. 진성대군 시절에 결혼해서 살고 있던 부인이 바로 단경왕후 신씨예요. 아. 예. 그런데 중종 반정이 성공을 하면서 이제 진성대군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예. 또 단경왕후는 왕비의 책봉이 되는데 예. 공신들이 중종한테 왕비를 내치라고 요구합니다. 전하, 와이프를 버려라. 예, 예. 와이프 버리십시오. 예. 중종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어. 중종, 내가 어떻게 조왕지처를 내칠 수가 있겠느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버려라? 그러니까 공신들이 예. 그러니까 전하, 누구 때문에 왕이 되신 줄 아십니까? 아. 딱 협박을 공신들 해요. 진성대군이 뭐 뿔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진성대군이 왕이 된 때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 하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본인은 생각도 없었던 예. 상태에서 왕이 된. 그러니까 공신들이 전하, 누구 때문에 왕이 된지 아십니까? 이러시면 재미없습니다. 아. 하니까 강제로 이혼을 해요. 아. 그게 단경왕후 신씨인데 예. 왜 공신들이 왕비를 내치라고 그러냐면 예. 단경왕후의 아버지 신수군을 신수군. 처음에는 반정 세력들이 신수군한테 찾아가 가지고 신수군도 유력 그 신하니까요. 예. 야, 우리가 반정을 하려고 하는데 너 우리한테 동조 좀 해줘 하니까 신수군이 거부합니다. 왜 거부를 하냐면 그 신수군의 누이 동생이 한편으로는 또 연산군의 부인이었어요. 아. 폐비 할 신씨. 수가 없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나는 비록 연산군이 지금 나쁜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다행히 말하자면 내 누이 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예. 예. 그 연산군의 아들을 그러니까 연산군의 아들이 나름 성정이 좋고 하니까 나는 얘를 잘 키우는 거에 기대를 하고 있다 하면서 반정에 동참하는 걸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반정 세력들이 신수군을 죽입니다. 신수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새로 왕비가 된 단경왕후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렇죠. 그 왕비하고 공존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어쩔 예. 수 없죠. 왕비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이 저렇게 그렇죠. 주변에 시퍼렇게 눈 뜨고서 매일 얼굴 봐야 되니까 왕비는 그렇죠. 얼마나 괴롭고 언젠가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공신들이 왕을 협박해서 강제로 이혼시켜 버립니다. 아. 그래서 단경왕후는 이제 사가로 쫓겨나서 중종은 힘이 없고 그렇죠. 예. 방법이 없고. 그래서 둘이 뭐 이제 뭐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중종.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단경왕후가 지금 북한산에다가 매일처럼 붉은 치마를 걸어놓고 그래서 지금도 거기 치마바위라고 그게 그래요. 치마바위구나. 예, 그 주름이 잡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도 그 치마바위라고 하는데 그 중종이 매일 그 단경왕후가 걸어놓은 그 치마를 보고 그리움에 뭐 슬퍼했다. 뭐 그런 뭐 애틋한. 이야기가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단경왕후가 이제 그렇게 쫓겨나고 예. 새로 얻은 왕후가 장경왕후입니다. 장경왕후. 예. 근데 이 장경왕후가 인종, 그러니까 중종
다음 왕이 인종이잖아요. 인종이죠. 예. 예. 그 인종을 닫고 산후병으로 일주일 만에 죽어요. 금방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 새로 왕비를 얻어야 된다. 예. 이제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려요. 아, 신하들 의견이요? 신하들도 그렇고 뭐 예예예. 아, 그게 이제 훈구파 대 살인파 간에 서로 파벌 싸움. 지금도 그렇듯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맨날 의견이 그렇죠,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여기서도 의견이 갈려요. 아, 예. 훈구 세력들은 홍경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때 이제 그 남문군 뭐 홍경주 뭐 심정하는 기득권 그 세력. 나중에 그 김효사와의 가해자 쪽. 예, 예. 그 홍경주의 그 누이 동생이 그 후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후궁을 예. 왕비로 격상시키자고 합니다. 공신 세력들은 왜냐하면 그 후궁의 오빠가 같은 훈구파인 그렇죠. 홍경주니까요. 아, 예. 그 주초유양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 이제 훈구파들은 그래서 예. 후궁 중에서 왕비로 책봉해라. 하자.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사람이 이제 바로 홍경주의 누이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네. 아직 그 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후궁들에 비해서 네. 오빠는 1등 공신이고 그렇죠. 또 아들이 있고 하니까 제일 유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홍경주 누이 동생을 밀고 음. 그 신진 살인들은 그렇게 되면 또 저쪽 공신판이 그렇죠. 되니까 넘어가니까. 예 여기 다른 안을 제안을 합니다. 음. 그 안을 대신해서 주장한 사람이 바로 박상과 김정입니다. 이 사람들이 뭔 그 상소를 올리냐면 예. 단경왕후 신씨 복위소 이런 그 상소를 올립니다. 단경왕후를 예. 예. 그때 배출됐던 예. 단경왕후를 다시 왕비로 책봉해라 이거예요. 여기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 단경왕후를 다시 책봉시키면은 공신들은 뭐가 됩니까? 아웃되는 거죠. 그렇죠. 정통 왕비를 내쳤던 공신들인 그렇죠. 예,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말하자면 영모에 가까운 거. 왜냐 왕비를 내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왕비를 다시 복위시켰으니 그렇죠. 다는 것 복위시켰다는 건 그 내쳤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람에 이제 공신들은 절대 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그 박상과 김정이 대표해가지고 사림을 대표해서 내건 그 상소에는 단경왕후를 복위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저들 공신 세력들을 좀 제압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중종이 고민에 빠지죠. 음. 야, 사림의 말을 들어서 단경왕후를 복위시킬 것이냐, 훈구파의 내지는 공신들의 그 요구 사항을 의견을 들어서 후궁을 왕비로 책봉시킬 것이냐. 예. 근데 여기서 제3의 안이 등장합니다. 제 3의 안. 예. 예, 뭡니까?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문정왕후. 예. 나중에 훗날 그 을사사화, 예. 예. 대윤과 소윤의 싸움이 되는 을사사화의 단초가 되는 문정왕후. 조선 왕조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비 중에 한 명이 문정왕후입니다. 아주 유명한 왕비죠. 그 문정왕후가 묻힌 왕릉 이름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태릉입니다. 태릉. 예, 클태자 태릉. 그 가보시면 성물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클태자 태릉이잖아요. 그러네. 예, 서울에 그 육군사관학교 있고 한데 아. 그 일대가 바로 태릉인데. 아. 예. 어쨌든 진짜 그 문정왕후가 그 대안으로 뭐 살인문 단경왕후를 복위시켜라. 예. 또 공신 세력들은 후궁을 격상시켜라 하니까 중종이 제3의 안을 선택해가지고 야. 새로운 왕비를 드린 거예요. 중종의 그 신의 한 수네요. 그렇- 어떻게 보면 이러지도 뭐 중종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예. 바로 이제 문정왕후 아들이 훗날 명종이 되는 거고. 아. 그래서 대윤소윤이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 예. 그럼. 장경왕후의 인종과 문정왕후의 명종 그 서로 그 싸움. 그러면 그 단경 왕후는 복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복위가 안 되고 그냥 혼자 외롭게 그냥 있어만- 오랫동안 살다가 죽습니다. 예. 그러네요. 야, 그런 그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예. 강하게 그럼요. 작용하는. 당시로서는 목숨을 건 상소였습니다. 근데 저는 자꾸 요즘 상황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역사라는 게 뭐 예. 거울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이제
무슨 죄를 지었다가 사면을 하고 복권시키고 하는 그 복잡 미묘한 대한민국의 정치사가 있잖아요. 그 자꾸 떠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참 김구 선생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그 이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석봉, 뭐 안평대군 이런 분과 함께 조선 전기 4대 명필, 특히 이제 초서를 잘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명필이었기 때문에 당대에서도 김구의 글씨를 얻으려고 또 중국 사신들이 오면은 김구의 글씨 좀 하나 좀 뭐 야 어디 가서 좀 구해줘 해가지고 중국 사신들이 가져가고 했을 정도로 명필인데 이 김구는 이제 광산 김씨입니다. 예. 김구가 이제 거기도 파조이기도 하고 문의 공파. 김구가 이제 남해로 아까 이제 귀향을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로서는 좀 전래 고도죠. 멀리 저 섬까지 간 거니까 섬으로 가는 것이 이제 가장 말하자면 귀향지 중에서도 제일 그렇죠. 김구가 이제 홍문관에서 글을 쫙 읽고 이제 있는데. 중종이 어디서 글소리가 낭낭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종이 밤에 글 읽는 소리가 이제 듣기 좋으니까 살구머니 와서 이제 문을 열어보니까 김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시 보고 야 술 한 상 차려와 해가지고 술잔까지 들여서 그 둘이 앉아가지고 공문관에서 이제 대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좀 김구가 감동을 했죠. 왕이 직접 뭐 자기 와가지고 술잔까지 차려줘서 야 예의 범절 이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우리 편안하게 얘기해 보자 하니까 김구가 감동을 해가지고 막 시를 지어서 바치고 이럽니다. 뭐 그 시가 나온다 금일이야 즐거운다 오늘이야 고왕 금내에 유없는 금일이여 매일이 오늘 같으면 무슨 성이 가시리.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런 즐겁습니다. 오늘이요. 즐겁습니다. 오늘이요. 고금에 유리 없는 영광스러운 오늘이요. 매일 나날이 오늘 같다면 무슨 걱정이 있으리요. 뭐 이런 또 이런 시도 뭐 짓습니다. 우리의 짧은 다리가 학처럼 길어질 때까지 검은 까마귀가 흰 해오라기처럼 하얘질 때까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억만세 술을 누리시옵소서. 중종한테. 영원히 살으라 이거예요. 막 까마귀가 흰 해오라기가 될 때까지. 그렇죠. 우리의 짧은 다리가 학처럼 긴 다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이제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과 문과 그 시험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가장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고시 최종 시험입니다. 이건 주관식이에요. 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겁니다. 술의 폐에 대해서 논하라. 그 당시 술 문제가 문제가 과거 시험 최종 주관식 문제가 그런 게 나갔었어요. 술의 폐에 대해서 논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김구가 그 답안지를 써가지고 장원급제를 합니다. 뭐 내용은 뭐 이제 장황해요. 술이 뭐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 술이 있어 그런 글도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그게 책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과거에 그 과거 시험 그 답안지 그 책문이 지금 다 남아서 번역이 돼가지고 책으로도 있습니다. 책문. 그래서 뭐 술이 이제 선녀한테 제사를 올리기도 하고 가볍게 조금 먹으면 기분 좋게 하기도 하고 장점이 많지만 폐해가 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폐해를 법으로 규정으로 금지한들 무슨 소용이냐. 뭐 지금 몰래 먹는다. 그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도를 운용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과거 시험 문제로 쫙 제출을 써가지고 장원급제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상 참 김구 얘기였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조금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주초의왕 사건 있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좀 워낙 유명한 사건이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주초의왕 사건이 뭐였었죠?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 글자를 이제 그 폭파한다고 할 때 깰파자 글자를 때로는 합하기도 하고 한자라는 게 글자를 이렇게 분해하기도 하고 뭐 한자니까 그럽니다. 말하자면 그 뭐라 할까
제 성씨인 맞기림자는 네. 사람인 변에 그렇죠. 열제천간임 이렇게 그렇죠. 씁니다. 근데 그걸 두 글자를 합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또 두 글자를 이렇게 분리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광조의 그 조자, 조자. 나라 조자를 파자를 시키면 달릴 주자에다가 초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주초가 왕이 된다. 왕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조씨가 왕이 된다. 조씨가 합하면 조씨니까. 예. 근데 이걸 벌레에다가 꿀을 묻혀가지고 예. 나뭇잎에다가 그러니까 나뭇잎에다가 꿀을 묻혀서 벌레가 그걸 파먹도록 해가지고 예. 나뭇잎에 주초유양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페이지게 해가지고 그런 나뭇잎을 여러 개 만들어서 예. 궁궐 담장 안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예. 그 이제 그 홍경주의 너희 동생이 예. 그거 이파리를 몇 개 들고 가가지고 전하 웬 이런 변고입니까? 예. 어? 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 비과학적인 그런 천재지변 이런 것도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 그렇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불안하고 하고 제사를 지내고 막 그런 예, 일이 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초유양이라는 나뭇잎을 가지고 이제 그 신진사림들 조광조를 모함했다는 게 이제 주초유양 사건이고 그게 오랫동안 정설처럼 내려왔는데 예. 이게 몇 번 과연 그럴까 하고선 뭐 예전에 KBS에서도 실험을 했었고 예. 어느 대학의 한 연구팀도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주초위왕 중에서 글씨가 제일 단순한 게 임금왕자잖아요. 왕. 그렇죠. 예. 그래서 나뭇잎에다가 왕자를 실제 꿀로 쓰고선 예. 벌레들을 막 잡아다가 모아서 예. 상자 안에 집어넣고 그 실험을 해봤대요. 예. 근데 여러 개의 나뭇잎을 이렇게 쭉 해놓고 했는데도 하나도 나뭇잎을 그대로 파먹는 그 벌레가 없었다. 그런 글자가 안 나타나더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예, 재미있게 각색 윤색을 하니까요. 예. 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노래 한 곡 듣고서 가겠습니다.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며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 내 아름답던 사람아 사랑이란 게 참 쓰린 거더라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지더라 이별이란 게 참 쉬운 거더라 내 잊지 못할 사람아 사랑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그리움이 쫓아 사랑을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바람이 분다 벚깃을 세워도 차가운 이별에 눈물이 차올라
예,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열띠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기묘사와 피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자이신 임도혁 작가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물들을 통틀어서 어떤 그 작가님이 이 책이 이제 우리한테 던져주고 싶은 어떤 의미랄지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다루지 못한 분도 괜찮고요. 예.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책 그 서두에다가 예. 뭐 발간사라고 할까 이제 그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쓴 글이 있는데 예. 그걸 그냥 잠깐 읽는 예.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필자는 특히 독자들이 이 책 속의 인물들이 남긴 발자취와 흔적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마음과 시대를 헤아려 보는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내가 옛사람이 되어 고민하거나 아파보고 때로는 옛사람이 내게 진심 어린 속내를 속삭여 줄 것이다. 그것은 500년 세월을 뛰어넘은 나와 김유명연 간 감정이입이라는 경이로운 체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네, 이렇습니다. 예. 집현전 키워드. 집현전 키워드. 이번 코너는 집현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키워드 시간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책에서 의미 있는 한 문장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이 책에서 꼽은 그 한 문장은 37세의 젊은 나이로 운명을 달리한 기묘사와의 아이콘 조광조. 그 조광조가 사약을 마시기 직전에 지은 시 절명시를 꼽았거든요. 절명시 너무 유명한 시이기도 하지만 그 조광조의 그 일편단심 그리고 조광조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번 절명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어버이 사랑하듯 했고 나라 걱정을 내 집 걱정하듯 해노라. 밝은 해가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내 충성된 마음을 환히 비추라. 죽음을 앞두고 정말 진솔한 마음이 표현이고 이 한 문장만 보더라도 반역을 꾀한 자가 지울 수 없다 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쓰셨는데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제가 작년 7월 이 책의 이제 출판 기념회 이제 뭐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만 네. 그 당시 이제 사회자가 저한테 향후 뭐 또 책을 쓸 계획이 있냐고 묻기에 예. 제가 이제 뭐 임진왜란 의병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싶다 이런 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뭐 좀 책도 찾아보고 하는 과정에서 예. 마침 그 서울에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화장품하고 건강식품을 ODM으로 제작하는 뭐 대기업입니다. 예. 그 한국콜마 윤동환 회장님이 이순신 장군의 이제 존경해서 그 이순신 장군의 자인 여해재단을 설립하고 또 뭐 이순신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선 예. 제가 윤동환 회장님한테 한번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네. 이런 책을 쓰고 싶다. 한번 좀 그 저술 출판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를 하셔서 예. 저하고 따로 이제 같이 제가 서울 올라가서 점심 식사를 이제 윤 회장님하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어제 그 이제 실무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예. 저술 출판도 해주고 예. 저술비도 따로 지원해주겠다. 지급해주겠다. 예. 잘 그래서 됐네요. 목차만 이렇게 좀 제출해주면 예. 계약을 하자 예. 하고 어제 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거 저 바빠지시겠어요, 이제. 예, 그러게 예, 가급적 1년 내로 써줬으면 좋겠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아유, 작가님 얼굴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되게 열정적인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예. 정말 예. 정말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예. 그 책
베스트셀러 그리고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효사와 피의 흔적의 저자 임도혁 작가님을 직접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역사 E.H. 칸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정말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단지 과거의 사실을 나열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역사는 그 자체로 진보의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조광조라는 인물에 묻혀버린 기묘, 명현, 개개인의 다채로운 정신과 삶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진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저는 석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